89번이고 이거 교육청 기출이네요. 자, 교육청 기출 문제고 부실수 xy가 있죠. 자, 실수 x, y가 있고 루트 x랑 자, 루트 y가 마이너스 루트 x, y를 만족하고 있으시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잖아. 그럼 일단 내가 지난 시간에도 내가 정리했던 게 이 관계를 주는 건 너희들한테 뭐를 주기 위함이었지? 부호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편이라고 그랬었지. 자, 얘네들을 갖다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x 자체가 일단 0보다 작을 거고 y도 0보다 작으실 건데 지금 별다른 언급이 없지. x, y가 0이 아니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x가 0인 거랑 y가 0인 것도 고려는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고려하셔야 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x가 0이고 y가 0인 것도 생각은 해야 된다. 자, 그런 상태에서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i죠. 자, 얘가 지금 15 플러스 4i를 만족한대. 자, 이것을 만족할 때 실수 xy 곱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복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을 나눠져 했었지? 복소수 문제를 푸실 때는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으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분리를 하셔야 된다. 자, 어떤 복소수가 주어져 있다면 반드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분리를 시켜놓고 허수 부분으로 분리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좌변을 내가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좀 분리를 시켜보면 이미 분리가 다 되어 있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지금 실수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이만큼이 허수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복소수에는 우리가 지금 계수 비교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하는 걸 하지 않았었니? 좌변과 우변에 대해서 복소수는 항상 서로 같을 조건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뭐에 대한? 이 복소수 파트는 i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돼요. x제곱에 플러스 2x가 15랑 같으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 이거 부호 조심하셔야 돼. 얘가 지금 4랑 같으시면 되는 거죠. 성인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렇게 해서 두실수 xy의 곱을 보는 건데 자, 지금 정리 좀 해볼게. 자,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5가 0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줘요. 얘네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5 나오고 3 나오고 둘 중에 누가 마이너스 달면데 얘가 마이너스 달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5가 나올 거고 x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3이랑 얘가 는 0이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아니면 x가 지금 3이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y 플러스 3이라는 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y는 그러면 마이너스 7 되는 것까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해냈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위쪽에서 뭐라 했어? x 음수고 y도 음수거든. x가 음수고 y도 음수니까 x로 선택해야 되는 건 얘가 되는 거고 y는 어차피 음수가 됐으니까 자, 마지막에 이제 xy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35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94번 페이지 97쪽에 자, 94번 문제. 자, 실력은 문제고요. 1 플러스 i의 2n제곱이 마이너스 2n제곱의 i를 만족시키는 자, 이거를 만족해야 돼. 자, 100 이하 자연수. 자, 100의 자연수의 n의 개수를 이제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일단 뭐 해야 될까? 제곱해야겠지. 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숫자는 제곱하면 간단해지는 숫자지 않았어? 제곱하면 간단해지는 숫자야. 그럼 이거 자체를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으로 보시고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걸 n제곱으로 찢으세요.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럼 내가 이만큼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2i가 되겠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 n제곱이 마이너스 2n제곱의 i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규칙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 등호가 만족한데 그러니까 다시 해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은 숫자가 나오도록
n값을 하나하나 좀 집어넣어 볼게. 자, 내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봤어. 그럼 여기는 그냥 2i가 되는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냥 얘는 마이너스 i니까 같을 수가 없지. 자, 그러면 n에다가 2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 2를 집어넣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4가 되죠. 여기까지 해되나요?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4i가 되니까 너도 같지 않아. 그럼 또 n에다가 3을 한번 또 집어넣어봐. 3 집어넣어봤더니 얘는 지금 얼마 되나요? 8i의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었더니 얘는 마이너스 8i가 되거든? 근데 i의 세제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i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i로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8에 i가 되면서 얘랑 같아지네. 이거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야 돼? 자, n에다가 그러면 4 집어넣어보자. 자, n에다가 4를 집어넣어보면 자, n에다가 4를 집어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 될까요? 마이너스 16 되죠. 미안, 그냥 16이지. 얘는 그냥 16이 되시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i니까 여전히 또 달라져. 그러면 몇 번째에서 얘네들이 다 같아지는 거지? 세 번째에서 일단 같은 게 나왔잖아.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돌고 돌면서 얘네들 숫자들이 계속 반복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되니?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럼 내가 같을 수 있는 건 3개, 3의 배수 있는 거잖아. 결국은 뭐 이야? 몇 개씩 반복되는데? 4개씩 반복될 건데 나머지가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혹시라는 마음에 하나만 한 번 더 해볼게. 자, n에다 5 집어넣어봐. n에다 5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0, 그냥 32의 i가 나오죠.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i가 돼요. 5가 여전히 반대예요. 여기까지 해줬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다시 얘기해서 얘는 전체 100개 중에 4로 나는 나머지가 얼마짜리인 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3짜리인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네. 여기까지 해야되니? 결국은 100까지 4의 배수들은 몇 개야 총? 25개지 않아? 그럼 3으로 나는 나머지도 결국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 25개. 이해돼? 가정 여기까지 이해되니? 괜찮아? 자, 그 다음에 95번 문제 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루트에 x 플러스 1이고 루트에 x 마이너스 1이시고 루트에 1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루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를 갖다가 물어봤어.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 안에 있는 걸 싸그리 다 곱하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게 뭐였었냐면 루트 안에를 무슨화시키자. 자,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무슨 숫자만 나오도록 양수만 존재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자 그랬었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자, 그럼 봐봐요. x 플러스 1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는 양수야. 여기서 더하기 1씩 할 거야. 봐봐, 천천히 한번 만들어줄게. 자, 내가 x 플러스 1을 만들 거야. 각각에 1씩 더하면 돼.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 그러니까 일단 얘는 양수야. 그럼 얘는 건드릴 게 없어. 여기까지 이해돼? 건드릴 게 없어. x에 빼기 1을 할 거야. 자, 여기서 또 x에 빼기 1씩을 해주면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하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큰 거고요. 0보다 작으니까 얘가 현재 지금 음수가 돼요. 여기까지 해되니? 자, 그럼 얘는 살짝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봐봐. 그러면 x 플러스 1은 그대로 오시는데 얘는 그럼 음수가 됐기 때문에 뭐를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를 좀 붙여서 양수로 바꿔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되니? 그럼 너한테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줘. 자,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달아주면 마이너스 곱했다 볼게 그냥. 여기가 그럼 1 마이너스 x 되는 거거든. 근데 뒤에 뭐가 더 붙어서 나와야겠어? i가 붙어서 나오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해볼 거야. 1 마이너스 x라고? 잠깐만. 1 마이너스 x는 양수일 수밖에 없죠. x 이쪽으로 넘겨볼래? x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0보다 큰 수가 되잖아. 1 마이너스 x가. 자, 얘는 다시 양수가 되셨고요.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있으면 내가 이쪽으로 딱 넘겨보자. 이쪽으로 넘기면 얘 음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얘도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 거니까 자, 봐봐. 1 마이너스 있으면 그대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를 x 플러스 1로 곱하시면 되는 거고 i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양수인 상태로 다 만들었으니까 자, 루트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하나 만들어지고
자, 루트에 1-x의 전체 제곱이 되고 i랑 i가 있으니까 i의 제곱이 나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얘를 밖으로 뺄 때는 절대값의 x 플러스 1로 나와야 돼요. 곱하기 너도 1-x의 절대값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너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x 플러스 1은 무슨 수였어요? 양수였어요. 1-x도 양수였으니까 자, 그대로 나오면서 1 플러스 x, 1-x, 마이너스는 앞에 좀 달아주자.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이쪽에다 살짝 정리만 해주시면 x 플러스 1이 될 거고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x제곱의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되시겠네요. 여기까지 돼? 얘들아 이거 이해되니? 확실해? 확실하게 다 이해돼요? 성빈아 정신 차리고 들어. 자, 필기 잘 해주시고. 자, 오늘 그러면 2차 방정식 나가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인데 좀 차근차근 좀 가볼게요. 자, 오늘 하시는 파트가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2차 방정식인데 일단 거기 뭐 특강이라고 100페이지에 잠깐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살짝 건드리고 갈게. 그 부분 살짝만 좀 보고 갈게. 중요한 내용이 좀 있어서 얘는 좀 보고 가자. 자, 거기 있는 대로 지금 볼게요. 첫 번째 AX는 B의 꼴이라고 되겠지. 방정식 AX는 B의 꼴. 자, 페이지 100쪽이시고 자, 방정식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하고 가세요. 자, AX는 B의 꼴이에요. 자, 그럼 질문. 몇 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다. 맞아? 아니야. 어떻게 알아? 난 알 수가 없어. A가 0이면 어떡해?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되면 어떡하지? 그때는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니 없겠니?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좀 봐야 되는 멘트들이 있어. 항상 문제의 맨 첫 줄에 나와요. 문제 시작하는 맨 첫 줄에 뭐라고 나오냐? 방정식 뭐라고 나오든가 몇 차 방정식 뭐라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차수를 밝혀주거나 그냥 방정식이라고 나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되니? 그 두 가지 케이스가 항상 있기 때문에 자, 그냥 방정식이라고만 출연을 하시면 A의 값에 따라 다시 얘기해서 최고차항 계수에 따라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를 몰라요. 자, 지금 뭔지 모르는 상황이야. 모르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대처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케이스를 분류하세요. 자, 케이스를 분류하시는데 어떻게 케이스를 분류하냐? 자,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고 A가 0이 아닌 순간이랑 A가 0인 순간으로 항상 분류를 해야 된다. 최고차항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뭐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최고차항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최고차항 기준을 분류해볼게. 자, 이제 얘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얘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제서는 얘가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냐면 이때는 1차 방정식이 되시는 거야. 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양변은 내가 A로 나눠야 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지금 너에 대한 해를 구하고 싶어. 내가 너에 대한 해를 구하려면 양변을 A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내가 양변에 뭔가를 같은 수로 나눌 때 0이면 되냐 안 되니? 0이 되면 돼 안 돼?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A가 어떤 수인지 언급을 했어 안 했어? A랑 B가 어떤 수인지 언급을 안 한 상태야. 그냥 A, B는 실수야 얘들아. 그럼 얘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기준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라면 그제서야 1차 방정식이고 X는 A분의 B라고 하는 해가 함께 존재하시는 거죠. 방정식에 해가 하나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0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야. 거기 있는 책을 보면서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다. 0 곱하기 x가 b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까지게 되니 a가 만약에 0이 됐으면 이런 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다시 한번 케이스가 나눠줘. 어떻게 케이스가 나눠지냐? b가 0일 수도 있고요. b가 0이 아니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b가 만약에 0이면 자, 요렇게 되시면 꼴을 한번 써볼게. 자, 0 곱하기 x가 0이신 거야. 그럼 내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갖다 집어넣더라도 좌변과 우변이 항상 어떻게 되니? 요 x자리에다가 뭘 갖다 막 집어넣었어. 그래 봐야 요 앞에 뭘 곱할 거니까 0을 곱하실 거니까 그냥 좌변 자체는 계산 결과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지 않아? 우변은 그냥 0이지. 그럼 좌변이랑 우변은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돼. 항상 등호 성립하네요. 성립하시죠?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돼? x의 값에 관계없이.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해도 돼?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고 써도 될까?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되냐? 그럼 이런 거 무슨 식이었지? 항등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도 항등식도 방정식의 일부인데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인 거야. 이때 우리가 뭐라 하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놓고 너희들 책에 아마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부정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정자가 정하다야. 부자가 아닐 부자야.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를 딱 특정해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 때문에 내가 무조건 값이 하나로 일단 나와야 되는데 내가 얘를 풀다 보니까 해가 무진장 많이 나오지. 그렇지? 이 방정식을 봤는데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무지 많아지잖아.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내가 하나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정이라는 이제 한자 단어를 쓰시는 거고, 자,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자, 0 곱하기 x가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야. 0 아닌 숫자. 어떤 숫자가 됐어. 그럼 내가 x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더라도 방정식이 등호가 성립하겠냐 안 하겠냐. 이건 절대 방정식이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는 뭐라 그래? 해가 없다라고 해요.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방정식의 기능은 내가 어쨌든가 해를 하나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찾는 게 기능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불능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거야. 자, 요거는 좀 중요한 아이디어라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케이스 분류하는 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거든. 이거는 지금 여기 1차 방정식에서 내가 먼저 미리 나와서 얘기를 언급을 한 이유가 뭐냐면 문제 풀다가 특히 뒤쪽으로 갈수록 함수 파트로 들어갈수록 최고차 함계수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올 거야. 최고차 함계수가 안 주어질 때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케이스를 분류할 수밖에 없다. 내가 뭔가 모르는 숫자가 나왔다면 케이스를 분류해서 한 번에 다 보는 건 불편하니까 각각을 좀 쪼개서 따로따로 보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됐니?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가죠. 자, 2차 방정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형태부터 쓸게요.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0의 꼴을 가지고 구하시는 게 2차 방정식이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나는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 풀이적인 접근으로 갑시다. 그럼 내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풀이법은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만 모르. 가서 대표적인 게 뭐 있니? 근의 공식. 또? 인수분해. 그렇지. 제일 중요한 인수분해가 있지. 자, 인수분해를 시켜서 내가 지금 어떠한 다항식 형태를 A, B는 0의 꼴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0인 걸로 해서 구하는 방법이 인수분해 방법이지. 자,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근의 공식이죠. 자, 근의 공식은 x는 뭐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막 풀다 보면 어떠한 관점들에 우리가 해를 받았었냐면 해의 종류를 좀 볼게요. 해의 종류가요. 중3 때까지는
중3 때까지는 루트 안에 지금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우면서 이 과정을 배우시면서 루트 안에 음수라는 것 자체를 무슨 수라고? 허수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놓고 숫자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케이스들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첫 번째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풀었다 치자. 이 방정식을 풀었다 치자. 그럼 너는 지금 인수분해를 시켰을 때 x-2라는 거랑 x 플러스 1이 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럼 내가 x는 2라고 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서 읽을 때 어떻게 읽었었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읽었었지. 두 근인데 이제는 우리가 숫자의 종류를 조금 확장시켜놨기 때문에 그 확장시킨 대로 읽어보면 실수고 실수여서 이거 우리가 실근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이 0이라 친다면 내가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어떤 식으로 x-1의 전체 제곱은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되지. 자,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x는 1이라고 하면서 얘가 무슨 근이라고 읽었었어? 중근이라고 읽었었어. 이걸 중근이라고 읽는 거고 너에 대한 해의 개수는 그럼 몇 개야 여전히? 얘는 해의 개수는 2개예요. 카운트는 2개로 하는 거예요. 해가 몇 개니? 똑같은 숫자가 2개 있어서 중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네들을 갖다가 무슨 근이라고 그러냐면 실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풀려 했더니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를 쓸 수밖에 없냐면 근해 공식을 쓰실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넣어야 되는 근해 공식을 써보면 2a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1 마이너스 4a시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인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이너스 3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지? 루트 3i라는 기호를 좀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래 놓고서 얘를 갖다 이제 읽을 때 뭐라고 했냐? 서로 다른 허수로 사용된 글이라서 두 허근이라는 얘기예요. 아, 이제부터 그러면 근의 종류가 세 가지로 좀 종류가 분류가 될 건데 근의 종류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될 거다. 자, 두 번째 근의 종류에 대한 얘기. 자, 근의 종류는 세 가지가 될 건데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근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중근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 실수근.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은 그냥 편하게 뭐라고 불러? 허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내가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 내가 지금 인수분해를 통해서 다 보여줬거든, 실근은. 근데 내가 이거를 근해 공식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 자, 이걸 내가 파란색으로 쓸게. 내가 이거를 근해 공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사실 근해 공식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써보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럼 얘가 2분의요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b제곱에 1에 마이너스 4에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분의 2분의 그럼 얘가 2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b제곱 4 마이너스 4에 1 곱하기 1까지 해서 이렇게 근해 공식 쓸 수 있지.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된다. 요 안에 있는 숫자 봐봐. 요 안에 있는 숫자 너희들이 계산했을 때 양수야, 0이야, 음수야? 양수지. 아, 루트 안에 지금 들어가는 숫자가 양수가 나오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몇 개의 근이 생겨? 두 개의 근이 생김을 확인할 수 있지. 자, 얘는 지금 계산해봤더니 얼마가 돼요? 루트 안에 계산해봤더니 얼마 돼요? 0이 나오잖아. 4에서 빼기 4, 4니까 0 나오지. 얘가 여기
x는 0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필요 없고 그냥 또 딱 요렇게만 계산되지. 자 근데 여기 내가 앞에 일부러 1번까지 다 써놨어. 루트 안에 계산했더니 지금 여기 루트 안에 무슨 수가 들어갔어? 음수가 들어갔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니까 무슨 근으로 나와? 허근으로 나오시지. 그럼 이러한 것을 갖다가 내가 직접 이 모든 거를 풀어보지 않고 2차 방정식의 개수들만을 이용해서 얘가 어떠한 근이 나올지 판단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가 됐니? 지금 나 끝까지 답을 안 낸 거야. 나 지금 요거 끝까지 답을 안 냈잖아.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루트 안에 지금 양수가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플러스라는 거 하나 마이너스라는 거 하나로 해서 실근이 존재하시고요. 얘는 그냥 0이 되면서 요 근 하나만 나오니까 여기도 실근이 되시는데 얘는 지금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서 무슨 근이 나오냐면 허근으로 존재하시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식을 판단하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 판별식이라고 그래. 그럼 근의 공식의 입장에서 지금 어느 자리에 들어간 거냐면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요 안에 들어가는 이 식을 갖다가 계산했을 때 이 식을 계산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얘가 0이라고 치면 중근이야. 얘가 0보다 작으시면 허근이에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는 건 결국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여기까지 해. 자 문제를 좀 풀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내가 너네 어디까지 거의 개념 설명을 한 거냐면 113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개념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 한 방에 쭉 간 거야.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좀 치울게. 치워도 될까? 이제 너희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 들어야 돼요. 이거 어느 순간 가잖아요. 뭐 정신줄 한번 놓고 가는 순간 갑자기 후루룩 가 있다. 후루룩 가 있으면 이제 집에 가서 문제 풀 때 그냥 위에 있는 풀이 과정만 보고서 막 따라하는데 나는 문제 풀 때 풀이 과정대로 안 푸는 게 더 많아. 아니 책에서 푸는 거랑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게 더 많다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알려드릴 거야. 자, 그러니까 수업할 때는 집중력을 잃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필수 예제 2번 봅시다. 자, 필수 1번, 예제 2번을 보실 건데, 자, 루트 2-1에 대해서 x의 제곱이시고 마이너스의 루트 x2지. 루트 2 플러스 1에 대해서 x의 플러스 2는 0을 갖다가 푸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자 확인해보자. 개수의 상을 확인한다는 얘기가 이 숫자가 유리수 개수인지 실수 개수인지를 확인해야 돼. 개수들의 존재가 유리수 개수인지 실수 개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자, 지금 니들이 보고 있는 이 숫자들은 현재 무리수지 성빈아. 무리수고요, 얘는 유리수니까 그냥 실수 개수인 거야. 그럼 이렇게 실수 개수가 나왔고 무리수 개수가 출현하면, 자, 무리수의 개수가 나왔잖아. 그럼 부호가 반대인 수를 양면에 곱하세요. 자, 근데 부호가 반대인 수를 너의 부호가 반대일 건지 너의 부호가 반대일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항상 기준은 최고차항 개수야. 최고차항의 개수야.
자, 최고차항 계수를 기준으로 부호가 반대되는 애들을 곱해보면 루트 2-1에 지금 얼마를 곱하겠다는 얘기냐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자, 이렇게 곱하시고요. x제곱은 그대로 오세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루트 2 플러스 1을 갖다 곱하면 똑같은 수잖아. 그럼 루트 2 플러스 1 너는 뭐가 돼? 제곱이 되겠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2에 대해서 루트 2 플러스 1을 갖다 이렇게 곱해주고 나면 앞에 거 정리하시는 순간 뭐 되냐면 x제곱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정리할 건데 전개해보면 2 나오고 1 나오고 3 나와. 플러스 2 루트 2가 나와. 그리고 x가 되겠지. 거기 뒤에 x 빼먹었네.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2에 대해서 루트 2 플러스 1이 되시는 거고 얘가는 0인데 자, 우리 뭐를 풀 거냐면 인수분해할 거야. 1, 1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2가 하나 나오고 루트 2 플러스 1 하나 나와서 너 앞에 마이너스 너도 앞에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3을 만들 수 있지.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2 루트 2는 또 안 나오네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이게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시네. 잠깐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이거를 분배를 시켜놓고 볼까? 이게 왜 인수분해가 안 되지? 원래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고 정렬 해볼게. 그럼 2 루트 2에 플러스 2가 되시고 여기서 1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보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제 다 전개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달고 여기서 마이너스 달면 마이너스 3 만들어질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 루트 2까지도 만들어지지. 주원아? 자, 그러면 얘가요 x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정리하실 때는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분배해서 정리해야 되지. 자,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1이 0이신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x가 1이거나 아니면 x는 뭐 나와요? 2 루트 2에 플러스 2라고 해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지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3번 문제 봅시다. 필수 3번. 자, 필수 3번 문제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밑줄쳐. 거기 2차 방정식 밑줄쳐. a-1의 x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의 x가 됐고 플러스 2에 대해서 a-1인데 얘가는 0이야. 그 다음에 한 근이 1이다. 동그라미 쳐. 한 근이 1이다. 자, 실수 a값 구하는 건데 일단 스타트 도입부터 볼게. 내가 맨 앞에 뭐 밑줄 치라고 그랬어? 2차 방정식 밑줄 치라고 그랬지. 왜 거기다 밑줄 치라고 했을까? 얘가 지금 현재 몇 차 방정식이 되려면 2차 방정식이 되시려면 a-1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최고차항 계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돼버리면 이건 2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잖아.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서 a는 1은 아닌 숫자여야 되네. 그리고 나서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얘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요 아이디어 잘 기억해두세요. 방정식의 근이 나왔는데 대입을 안 하면 이제부터 환자예요. 그건 환자예요, 얘들아.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입을 안 하면 걔는 좀 어딘가 아픈 애예요. 우리는 아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돼요. 자, 1을 갖다 대입할게. 그럼 a-1이 나오고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1로 바뀔 거고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가 되는 0이야. 그럼 마이너스 a제곱에 정리하시면 3a가 되시고 사라지고 마이너스 2는 0으로 만들어지면서 정리해봐. 3a에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내가 이거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바로 되니? 내가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다 쪼개서 봤는데 이거 암산으로 그냥 계산해도 될까? 암산 계산해도 돼? 아니야, 그냥 할게. 얘가는 0이거든요. 그럼 a가 1이거나 아니면 지금 a가 얼마일 수 있는 거야? 2일 수 있는 거야. 나왔네. a값 1이랑 2 다 쓰면 되겠네.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a가 1이 되는 순간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근 중에 너는 될 수 없는 거고 a가 그러면 2인 걸 갖다가 다시 뭐 해야 될까? 대입해서 다른 한 근을 찾아야겠지. 그럼 다른 한 근 찾을 때 a에다가 2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4가 되죠. 3x에 여기다 2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2가 되시고요. 얘가는 0이에요.
그럼 얘는 x-1하고 x-2라고 인수분해 됐으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 나온 x값은 다른 항은 2가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되니? 여기까지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필수 4번 보죠. 자 필수 4번 문제는 별표 치시고요. 이거 별로 힘든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판단을 잘 못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귀찮은 문제라서 내가 좀 정리를 해줄게. 자 요렇게 쓸게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인데 자 요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값이 들어갔잖아요. 그냥 딱 옆에다 써놓으세요. 범위 나누기. 자 범위를 나누시는 거고요. 이건 중3 때 했던 거랑 똑같이 볼 거예요.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어.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절대값이랑 같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절대값을 벗기실 때는 이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대로 나오시면 되는데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안에 들어있는 내가 이걸 알맹이라고 할게 얘들아. 내가 이만큼 안에 여기가 알맹이야. 알맹이고 너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는 반드시 알맹이가 0일 때 x의 값이 기준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알맹이가 0이 될 때에 x의 값을 기준으로 쪼개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쪼개는지 볼게. 자 1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거든. x제곱에 플러스 2의 절대값 x가 있고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있는데 알맹이가 지금 현재 그럼 뭐야 성빈아? 내가 말했잖아. 멍때리지 말라니까. 알맹이가 뭐니 그럼? 지금 현재 알맹이가 뭐예요? x가 알맹이죠? 그럼 x가 0이 되는 순간에 x값은 그냥 0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5가 되고 얘가는 0이 되면 돼. 근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시지.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나는 무슨 공식을 써야 돼? 근해 공식을 쓰실 거야. 자 근데 1차 항계수가 무슨 수예요? 짝수죠. 이거 중3 때 짝수근해 공식 배우니? 그럼 얘 짝수근해 공식을 갖다 이용해주면 짝수근해 공식에 의해서 얘가 x가 뭐 최고차 함수가 1이니까 쓸 필요 없을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가 되는 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냐? 그럼 너희들이 눈으로 봐도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 플러스 루트 5라는 거 하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거 하나를 봐야 되는데 봐봐요. 이거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마지막에 꼭 선택을 해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려고 하는 기준의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돼. 나는 저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에 있는 숫자들은 x가 0보다 큰 범위야. 여기까지 내 말이 했더니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x들만 골라달라요. 그러면 얘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너희들이 절대값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좀 이렇게 썰을 풀어도 되나? 숫자가 개 많아. 이렇게 봐. 숫자가 개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절대값을 딱 씌워놓고 나니까 내가 어디 부분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뭐 판단이 안 되겠어. 숫자는 무조건 많은데 거기다 절대값을 다 씌운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차라리 이 기준이 되는 숫자를 하나를 정해놓고 그 이상 그 미만만 보자. 그러면 어떤 거 하나를 기준으로 모든 숫자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잘 봐. 여기가 1분단이야. 여기가 2분단이야. 자, 오늘 미술 시간이야. 미술 시간이야. 대한민국의 지도를 그리는 게 오늘의 미션이야. 근데 대한민국의 지도를 그리려 치니까 개 커. 사실 그렇게 안 크지. 너무 정색하면서 보지 마. 오늘 기분 좋은 날이란 말이야. 오늘 나 되게 기분 좋은 날이야. 알겠지? 봐봐.
자, 대한민국의 지도를 그릴 건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다 쳐봐. 아메바 아니야? 대한민국이야. 여기가 중국이겠지 이렇게. 진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더 내가 막 그렇잖아. 그래서 지도를 대충 이렇게 있어요. 이건 또 완두콩 같이 생겼네. 자, 이렇게 지도가 있다 쳐보자. 근데 대한민국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선이 있어요? 38선이 이렇게 있어요. 38선이 있어요. 자, 지도가 너무 크니까 내가 이걸 한 번에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자, 1분단, 2분단 했어요. 자, 1분단 그림 그리세요 하는데 너는 38선 기준으로 밑에만 그리세요. 38선 기준으로 밑에만 그리세요. 그럼 이렇게 세 명이서 아싸 개꿀 우리가 그릴 건 개쩍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겠지. 자, 2분단 너희들은 38선 기준으로 위만 그리세요. 여기만 이렇게 딱 그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시는 거냐면 합치시는 거예요. 절대값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그림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반 잘라서 보겠다는 얘기야. 그 반 자르는 저 38선 이 기준이 되는 애가 바로 누구냐? 알맹이가 0일 때 x의 값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내가 기준에 해당하는 애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나서 내가 쭈르륵 문제를 다 풀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황에 내가 보려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건 양수여야 되니까 이것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뭐 그린 거냐면 너 기준으로 위에 쪽 그린 거야. 그럼 이제 밑에 쪽 그린 거 우리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x가 그러면 0보다 작아. 그럼 이제 나올 때는 뭐 달고 나왔어야 되는 거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2x의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시니까 무슨 공식을 이용하셔?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좀 구해봤더니 얘는 1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나왔는데 내가 보는 범위는 여전히 어떤 범위야? 음수 범위지. 그래서 내가 이 해가 지금 두 개가 나온 게 보이죠? 1 플러스 루트 5라는 것도 나왔고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것도 나왔는데 음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이것 또는 이것이 돼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 요거 하나만 더 풀고 좀 쉴게요. 자, 지금 얘는 필수 몇 번이니? 5번. 자, 필수 5번이시고 도형이 이렇게 있으신데 한 변의 길이가 12짜리인 정사각형 모양이 똑같이 있대요. 자, 여기 길이도 12짜리시고요. 여기 길이도 지금 12짜리시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이만큼의 길을 텄대. 자, 이건 빨리 식만 세우고 끝낼게. 자, 남은 꽃밭의 넓이가 길을 만들어 놨더니 여기가 지금 요거 부분이랑 요 부분이 100이 됐다는 얘기인데 길을 미세요 그냥. 어차피 내가 길을 갖다가 밀어서 한쪽으로 몰아놓더라도 넓이 자체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 이만큼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밀어버려. 길을 일로 밀어버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내가 길의 폭을 x라고 두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x가 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2-x라고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12-x에 대한 넓이 이만큼의 제곱을 하시면 넓이죠? 개각형이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정리하시면 12-x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실 거고 12-x가 10이실 수도 있고 12-x가 마이너스 10이실 수도 있는 거니까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값이 2가 되거나 아니시면 여기서 지금 22가 나오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도루가 12m밖에 안 되는데 22m는 말이 안 되잖아. 될 수 있는 범위는 얼마? 2m가 되시겠죠. 잠깐만.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는 0의 꼴이 2차 방정식이야.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되시고 a, b, c는 상수예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근에 대한 근의 판단을 다시 얘기해서 개수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야. 개수만 보고 부호에 따라 판단을 하시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근의 공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x가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요 근의 공식에서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너의 값에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실 수도 있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애가 0이실 수도 있고요. 얘가 0보다 작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0보다 큰 상태가 됐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얘가 0이 됐을 때 우리가 무슨 근을 가진다 얘기하면 중근을 가진다 얘기하고, 자, 이때는 우리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내가 실제로 이 2차 방정식을 끝까지 답을 내는 게 아니야. 끝까지 답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요 개수들만 가지고 얘가 지금 어떤 근을 가지겠다라고 판단만 하는 거야. 판단만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요 두 개를 갖다가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자, 반대로 이제 실근을 가질 조건은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해요. 가질 조건.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너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포함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갖다가 일단은 이제 적용을 좀 해볼게. 자, 6번 문제부터 볼게. 필수 6번.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x제곱의 마이너스 2에 대해서 3 플러스 m에 대해서 x가 있고 플러스 m제곱은 0인데 얘가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무조건 판별식을 볼 건데 이 판별식을 보실 때 야, 여기가 지금 뭐냐면 봐봐. 판별식이 지금 다 모두 처음인 거잖아. 그치? 이런 애를 처음 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볼게. 잘 들어요. A가 지금 뭐냐면 성민아 여기 봐. A가 최고차항의 개수야. B가 1차항의 개수지. C는 상수항이야. 여기까지 된 말 이해돼? 자, 천천히 명칭부터. A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셨고요. B라고 하는 애는 1차항 개수예요.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애가 그럼 뭐냐면 상수항이라고 있는 거야. 이름이야. 그럼 보자. B제곱이라는 건 몇 차항의 개수를? 1차항의 개수를 제곱해라. 그리고 빼기 4배에 최고차항 개수랑 상수항을 갖다 곱하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지금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부터 x 앞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가 다 1차항의 개수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전부 다 1차항의 개수니까 그만큼을 뭐 하냐면 제곱하세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배에 최고차항 개수는 1이니까 1 갖다 써주시고 상수항이 m제곱이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돼. 계산하실 거야. 계산하시면 요거 제곱할 거니까 4에 대해서 이만큼 3 플러스 m의 전체 제곱되고 마이너스 4m의 제곱이 만들어져. 첫 번째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이거 되게 그냥 아예 생으로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하고 있는 거야.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알려줄 거야. 자, 얘가 지금 0보다 크다야.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 2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정리 좀 할게. 여기서 4가 있고 여기서 4가 있으니까 양변을 4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죠. 자, 그럼 전개해볼게. m제곱 자 플러스 6m이 되셨고 플러스 9가 되고 마이너스 m제곱이 0보다 크신 거니까 너랑 너랑 날라가시고 6m 플러스 9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큰 거니까 m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가 되면 다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값들이 들어갔을 때는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냈니? 그럼 얘가 0일 때가 중근인 거니까 그럼 판별식이 0인 거니까요. 두 번째는 뭐라 쓰면 되냐면 과정은 똑같아요, 얘들아. 요 과정은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요만큼이지, 얘네들의 방향만 이제 뭘로 바뀌면 되냐면 6m 플러스 9는 0이 되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m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을 때 우리는 준근을 가지시는 거고, 자, 세 번째 보동함을 바뀌면 되니까 6n 플러스 9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으면, 다시 얘기해서 m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허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되니?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봐봐. 112페이지에서 이 두 문제만 풀고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리죠. 자, 필수 7번. 좀 여기를 찍을게. 자, 우리 수요일날 시험 볼 거야. 수요일날에는 시험 볼 거니까 알고 있으세요. 아시겠죠? 자, 필수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이거 별표 쳐라.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꼭은 아니고 잘 나온다.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어. 중분을 가져. 자, 이때 AP 값을 물어봤어. 자, 그럼 이거 해석하는 방법부터 볼게. 맨 앞줄 말봐. 맨 앞줄에 뭐라 되지?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해석 자체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기준이야. k는 그 뒤야. 실수 k잖아. 실수 k.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거는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얘가 일단은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 중근을 가진대. 그럼 방정식의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0이랑 0, 다시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지. 그럼 판별식을 써볼게. 자, 마이너스 2, 1차 함계수 k-a의 전체 제곱이 1차 함계수야. 마이너스 4에 최고차 함계수가 1이시고요. 상수한 부분이 k제곱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가는 0이라고 이렇게 판별식을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이거는 순서부터 생각하세요. 일단 무조건 첫 번째 뭐 하냐? 판별식을 먼저 한다. 그럼 전개 좀 할게. 자, 4가 될 거고 k-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에 대해서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4랑 4랑 약분이 될 거잖아. 4랑 4랑 약분돼요. 전개할게. k제곱 마이너스 2ak의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얘들아 내가 지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직 안 알려주는 이유는 좀 오란 얘기야. 좀 해봐야 알 것 같아서 그래. 처음이니까 그래.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의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 식에 대한 다항식을 정리하면 너랑 너랑 사라져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한번 쭉 써볼게요. 마이너스 2ak가 있고, 여기서 a제곱이랑 얘도 사라지니? 남는 것만 봤더니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는 0이 되거든.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딱 봐봐. 얘가 지금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야. 그럼 얘를 뭐에 대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찾아봐야겠지. 자, 판별식 쓰셨죠? 자, 두 번째 정리를 정리하시면 세 번째 뭐가 나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간다. 자, 이거 꼭 순서 지켜라.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꼭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일 거니까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a는 0이야. 그거에 따라서 너도 0이 나와야 되니까 b 값은 1이 되겠지. 그래서 a가 0이고 b가 1이 된다. 자, 이거는 그냥 순서에 맞춰서 마지막에 항등식 처리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되게 어려워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 아니, 저 별거 아닌데 왜 판별식 쓰고 정리하고 K에 대한 항등식만 보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라고 고민을 해봤거든. 근데 그냥 이 문제는 내가 알려준 순서만 지켜. 그럼 무조건 답 나와.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자, 그 다음에 필수 8번 볼게요. 자, 요거까지만 하죠. 필수 8번.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들이랑 연습 문제 풀 시간들을 드릴 거야. 과제는 114페이지까지 낼 거고요. 좀 연습할 수 있는 프린트가 과제로 또 나갈 거예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식이라고 되어 있고 2차식인 거 체크하세요. 2차식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에 자 플러스 2k 플러스 1에 대해서 x고,
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얘가 무슨 식인지 보시다. 완전 제곱식 체크해라. 플러스 2가 됐고 얘가 완전 제곱식인 거 체크해라. 자 그래서 k의 값을 구하시는 건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들어봐. 이거 이렇게 쓰면 몇 차식이야? a가 0이야. 0이 아니야. a는 일단 0 아니야. 그럼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이거 딱 붙이는 순간 무슨 식이 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다 얘들아. 봐봐라. 그럼 보세요. 내가 너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했죠 우리가. 2차식 배우면서 인수분해 하시죠. 근데 인수분해하면 뭔가 두 개 곱하기는 0의 꼴로도 나오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겠다는 얘기는 뭔가의 제곱이 0이는 이 꼴도 만들어지지. 다시 미안. 여기서 능력을 빼야 되는데. 자, 요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내가 여기다 지금 뭐 붙이냐면 여기다 능력 붙이고 여기다 능력 붙였어. 능력 붙이고 능력 붙였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무슨 분을 가진다 얘기할 수 있어? 중분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무슨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얘가 중분을 가지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너 중분 뗄게요. 판별 써보죠. 1차 함계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대해서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얘가 뭐가 되는데? 는 0이 됩니다. 얘가 는 0이 되시면 된다. 자 그럼 4k제곱에 플러스 4k에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4k제곱에 플러스 4k에 마이너스 8이 되면서 얘가 는 0이죠. 너랑 사라지시고요. 두 개 정리하면 8k 되시고요. 두 개 계산해서 넘어가면 7이 되시는 거니까 k는 8분의 7로 계산됩니다.